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무진원년에 이제 아사달에 도읍했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주 테마인 화제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 당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어때요? 당군께서 원년에 무진원년에 뭘 가르쳤냐? 교민 백성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편발개수를 가르쳤다. 이게 뭐냐? 그때 고조선, 당군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해야 되는지 헤어스타일을 규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을. 그 기록이 어디에? 1705년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홍만종 선생은 동국역대 총목의 기록을, 이 기록을 어디서 보고 이 자기 책에 썼을까요? 다른 기록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는 더 이런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도 하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빼앗겼기 때문에 그 출처를 따라가려면 많은 내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일단은 남겨진 사설 속에서 본다면 1705년 바로 홍만종 선생의 동국역대 총목에 뭐다? 당군께서 원년에 뭘 가르쳤다? 당군 조선 사람들, 조선의 사람들에게 편발개수, 헤어스타일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호에게 그때 홍수가 쳤기 때문에 팽호에게 물을 산하고 이런 걸 다스리겠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비석이 춘천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당군은 약 1200년이 갔다. 조선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기록이 있고 그러면 자, 이 기록은 나중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신다면 조선 왕조실록, 정조실록에 등장하는데 정조 10년 8월 9일 날 나는 그때 일가는 기우입니다. 그때 어떤 기록이 있느냐? 당군은 우리 동방의 맨 먼저 승인으로서 역사의 편발개수의 제도를 제정하였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는 기록이 정조실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당군조선 공과 호랑이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공과 호랑이가 머리칼을 뒤로 묶어서 했습니까? 이런 꼴값 드는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한심하죠. 당군 원년에 당군께서 뭐죠? 당군께서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라고, 쉽게 말하면 머리를 따라고 가르쳤는데 곰한테 가르쳤습니까? 호랑이한테 가르쳤습니까? 그죠? 사람한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문세계에 보면 부르당군조에 보시면 어때요? 부르당군께서 뭐다? 머리카락을 따서 머리를 듣도록 하였다. 편발개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카락을 따왔다는, 우리는 앞 기록은 어때요? 그냥 편발개수라 했기 때문에 도대체 편발개수가 뭘까? 쉽게 말하면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만인처럼 머리를 이렇게 내렸다는 뜻은 아니죠. 뭔가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단문세계 부르당군조에 뭐냐? 머리를 따가지고 머리를 덮도록 했다. 머리를 덮도록 했다. 그 기록이 부르당군조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편발개수를 가르친 분은 뭐죠? 당군께서 당군조선을 여시고 처음 가르친 거 보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어때? 스타일이 지금 조선시대 스타일이 이제 상투를 올린 거고요. 원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편발개수인데 이 편발개수의 원형적인 모습이 어디 있느냐? 원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면 바로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머리 스타일은 뭐다? 머리를 따았다. 편발개수는 편발개가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따은 모습인데 이걸 머리에 얹었다고 나오잖아요. 얹었다고. 그게 뭐냐? 머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서 머리에 올렸다는 표현이고 또 이렇게 늘린 것도 있겠죠. 여성들, 남성도. 지금도 여러분들 조선시대 여인들 보면 머리를 묶어서 따서 요리 올린 게 있습니다. 신사임당이라든지 머리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묶은 형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댕기가 어디서 나왔냐? 댕기. 당기는 어때요? 왜? 원래 댕기는 원래 당기에서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당기. 당군, 초대 당군께서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이 전부 다 뭐다? 편발개수 머리에다가 뭘 붓다. 이거 이렇게 이제 뭡니까? 천을 묶었다. 이 천이 뭐다? 단군을 기념하는 거라죠. 당기라는 표현. 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뭘로 표현됐다? 댕기라고 지금 우리는 일컬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골 손님. 단골 손님도 어디서 그 단글은 뭐다? 단은 어디서 왔다? 단군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단굴레라는 데 보면 이 언어도 어때요? 원래 단군과 연결된 겁니다. 지금의 이 언어는 어때요? 우리가 무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골레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당들이 제일 처음에 옛날에 그 역사를 배울 때 무당들도 여러분들 다음에 소개해드리지만도 우리 역사 공부부터 했습니다. 무호의 뿌리가 어디냐? 거기 보시면 어때요? 단군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유튜브로 별도로 여러분들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인들도 그렇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무인이 됐는데 요즘 무인들은 우리 역사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뿌리가, 이 정신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역사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절에 가보시면 항상 만나는 누각이 있죠. 보면 뭡니까? 산신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지금 절에 다니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산신각은 그 절에 있는 산의 산신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웅진에 보면 석가모니가 있고 어때요? 여러 부처가 모여져 있는데 그 부처보다 위층에 뜻으면 모시는 게 바로 산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뜻하는 겁니까? 보면 지금 단순한 부처 이상의 존재가 산신인데 그 산이 산의 산신이라면 부처 밑에 묻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그게 보면 역사의 비밀인 바로 당군조선의 마지막 당군인 고열가 당군,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이 산에 올라가지고 신성이 돼서 산신이 되었다고 표현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당군 고열가 당군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당군직을 접고 떠나는데 보면요. 떠난 신선, 가서 이제 수행해서 신선을 들었었는데 그분을 기념해가지고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온 산천에 어떻습니까? 생겨난 것이 뭐냐면 그 고열가 당군을 모시는 사당, 산신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절의 산신각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유를 아실 겁니다. 바로 국조이기 때문에. 국조의 개념의 산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십니다. 그럼 산신을 낮게 모시는 사람은 어때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저 낮게 산신각을 지었다면 그건 어때요? 그건 우리나라의 토착 불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머리를 묶는 문화는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면 중국이 욕심내는 문화가 바로 요거죠. 홍산문화입니다. 자, 우리는 고조선도 인정 안 하고 당군도 신화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인간들이 많은데 자, 중국에서 만리장성 밖에 동쪽에 오랑캐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 동이 지역의 문화를 발굴해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홍산문화. 지금 말 그대로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많게는 어때요? 약 3,000년, 4,000년이 앞서 문화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화, 슈메르 문화보다 어때요? 2,000년, 3,000년이 앞선 문화가 바로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는 넓은 의미의 홍산이 있고 어때요? 좁은 의미의 홍산이 있습니다. 전체 홍산문화는 뭐냐? 홍산문화는 약 9,000년 전부터 4,300년, 4,500년까지 당군 조선 시기까지의 모든 문화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홍산문화 지역입니다. 자, 그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을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때요? 우리는 당군도 사람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당군 이전에 살았던 분의 무덤이 발굴되니까 그 위에 뭐가 나와요? 상투 옥고가 나오잖아요. 상투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묶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군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전에 어때? 더욱더 야만이라고 지금 우리 역사에 뭐 구석기, 신석기를 가지고 장난을 쳐놨는데 자, 보시면 어때? 이건 신석기 문화입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속된 말로 팬티도 안 입고 나무 걸치고 어떻습니까? 당군 할아버지 나무 걸친 것처럼 팬티도 안 입고 나무 걸쳐놔놓고 뭐 짐승 잡아먹었다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가르치고 세계사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홍산문화 6,000년 내지 9,000년 전의 홍산문화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이분들은 옥을 갈아가지고 액세서리 머리에 귀걸이도 했고 목에도 걸었고 손목에도 했고 어때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했다? 상투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어때? 상투 옥을 가지고 옥고를 해가지고 머리를 보호를 했습니다. 이런 유적이 홍산문화에서 나오니까 중국 학자들 눈이 뒤집히지요? 완전히 그죠? 황하하고는 비교 안 돼. 황하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덤 보시면 흙에 흙 파가지고 그냥 송장 던져나오는 거 파묻는 문화가 황하 문화예요. 앙소 문화 가보시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무덤을 가지고 아주 격조 있게 문화를 꾸민 것은 어때요? 홍산문화에 등장하는 겁니다. 홍산문화에. 근데 거기에 보시면 돼요. 상투 옥고하고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여기 보시면 돼요. 관을 쓴 문화가 나옵니다. 이 역사의 충격이죠. 왜? 당군 조선 시대 이전에 때 우리는 야만인 신석기라고 배운 문화에 홍산문화에 뭐가 등장한다? 그 시대 사람들이 머리에 관을 썼다 이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시대 역사서에 보면 환웅이 신시에 와서 366가지 일을 맡았다.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입법, 행정사법 이렇게 여러분들 뭐 3사제도 아시죠? 보면 이 제도가 벌써 환웅시대 때 정립되었다는 기록이 우리 역사책에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홍산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 홍산문화를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해버렸죠. 우리나라 역사서 모 단체 사이트를 가보십시오. 가서 하는 말이 야 홍산에 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적석총이 있더라. 고인돌이 있더라. 그러면서 뒷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인돌이 있고 적석총이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놨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사학자들이 홍산을 포기하는 바람에 중국은 어때요? 이 문화권을 요번에 동북공정위에서 자기들 문화권으로 가져가면서 이 문화를 누가 만들어냈다? 사망시대 때 황제 흔은이 만들어낸 문화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군도 인정 안 하는데 중국은 어때요? 당군 수조선 이전에 신시대 때 뭡니까? 황제는 신농시, 치우천왕 이 양반들을 자기들 조상으로 모시면서 이 문화는 황제 흔은이 만든 문화라고 지금 주장하는 때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사학계는 뭐고 자빠졌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눈 뜬 채 배달을 국의 문화, 신시 문화를 요번에 중국한테 뺏겨버렸습니다.